한국 정치판에서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정치를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지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한동훈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절한 데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밥 먹을 기분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제 SBS 유튜브 정치 컨설팅 스톱 리그에 출연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현명한 정치를 할 줄 알았으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재량권을 주었을 텐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적은 상당히 핵심적입니다. 즉, 지난 총선 때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졸지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이 되어가지고 선거를 지휘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지휘를 전폭적으로 밀어주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총선 기간 중에 회방을 놓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특히 지난 2월 초부터 이른바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의료 대란을 일으켰는데, 그 한 두 달 동안은 언론에 제일 자주 나오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사건건 의료 대란에 대해서 개입하고 아주 엄중한 이야기를 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하는 통에 온통 뉴스 초점이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의료 대란이란 늪을 만들어서 거기 한동훈과 국민의힘을 빠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두 달 동안, 아주 황금 같은 두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어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에 큰 충격이 갔다는 말인데, 그 말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기도 했고, 최근에는 개혁신당 상임고문을 역임한 김종인 씨가 이야기를 하니까 귀에 쏙 들어옵니다. 윤 대통령이 현명한 정치를 할 줄 알았으면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재량권을 주었을 텐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는 또 일각에서 그래도 오차는 함께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려면은 윤 대통령과 멀어지는 게 좋고 본인을 윤 대통령과 일치시키면 전혀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나는 한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갈 적에 저 사람 참 잘못했구나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선거판에 뛰어 들어갔다라면서 솔직히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면서 선거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사람 아닌가. 그러면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차별화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임 대통령과 예컨대 87년 전두환 정권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때 상당 부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걸 또 전두환 대통령은 허용을 했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은 윤석열, 한동훈 콤비 플레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콤비 플레이는 근사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김종인 씨는 한 전 위원장을 위해 조언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걸 스스로 깨달았을 것이라면서 선거 과정에서 한 체험을 바탕으로 반성도 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뭔지, 정치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은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퇴직한 후에 음식점 내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것이다. 정치도 출마도 아무나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데, 음식점도 전문가가 해야 성공하고 정치도 프로가 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직업입니다. 직업은 직업 정신이 있어야 되고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되고 디테일이 강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난 11일 사퇴한 후 비공개 활동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지만은 건강상 이유로 거절한 바가 있는데, 지난 16일 비상대책위원들과는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금 윤석열, 한동훈 갈등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극성 지지층에서는 최근 한동훈 지지층이 이탈하여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양상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의료 대란을 빨리 수습하지 못하고 한동훈을 또는 한동훈 세력을 포용하지 못한다면은 탄핵으로 가는 지옥문은 계속 열려 있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세력이 어느 정도냐? 국민의힘에 남아있느냐? 국회의원 몇 명이냐?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지지층 중에서 상당 부분이 떨어져서 한동훈 지지로 바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데, 더 떨어뜨려 가지고 지지율이 10%대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세력은 이게 탄핵의 찬스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2016년의 박근혜 탄핵의 추억을 살려가지고 촛불 시위를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그 주변에서 또 새로운 폭로가 일어나고 한다면은 이재명 세력, 민주당 세력은 기회가 왔다. 탄핵으로 가자. 또는 하야운동으로 가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사법 리스크에 처해가지고 계속 재판소를 들락날락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가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탄핵시켜가지고 조기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확실하게 이재명이 당선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사법 리스크고 뭐고 싹 정리된다. 이런 유혹을 느끼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눈앞에 있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의료 대란을 해결해야 되고 한동훈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으로 가는 지옥문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